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하나 둔 커리어 우먼입니다. 아,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결혼 전 상황은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4년 전 남편과 저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전공을 살려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선배들의 텃세와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 지쳐있던 시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각종 분석기기와 시약 등을 납품해주는 회사의 영업 직원이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참 기죽어 있고 지쳐있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위로도 해주고 웃게도 해주고 회사 욕도 막 해주고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사람들 몰래 커피도 사와서 주고 저에겐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새부터 그 영업 직원을 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다른 직원이 오는 날엔 괜히 서운하기도 했었죠. 큰맘 먹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었죠. 그 당시 제가 제일 막내라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저한테 영업하느라 잘해줬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는 3억짜리 분석기기를 구매할 예정이라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저는 오로지 남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간간히 가부장적인 모습 같은 게 보이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거마저도 남자답다고 멋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선 남편이 못마땅해 하셨지만 자식 있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겨우겨우 설득을 했고 그렇게 우열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 준비 중에도 정형적인 80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 파토날 뻔도 했었습니다. 저 이때 정말 친정엄마 가슴에 대몫을 박았네요. 유유. 그리고 저희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남편 회사 근처로 신혼집을 잡는 바람에 회사는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고 그 뒤로 남편의 태도도 변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본 모습인 듯 합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의 식구들까지 데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저 역시 음식은 좀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던 저에게는 35, 아이 하나 밥상 차리는 게 버거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하기 싫었어요. 수저 하나 놔주는 사람 없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해달라 하는 시댁 식구들이 얄미웠고 혼자 아등바등하는 제 모습이 꼭 파출부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남편 옆에 살짝 가서 자기야 나 좀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본 신우가 한 번 잡았다는 듯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 새언니 시댁 식구들 있는데도 우리 오빠 그렇게 부려먹으면 우리 없을 땐 아예 머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와 언니 진짜 대단하다. 아주 우리 오빠를 꽉 잡고 사는구만. 일부러 절 엿먹이겠다는 심성이었겠죠.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하루에도 수십 통씩 카톡으로 자기 명품백 사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신우입니다. 그런데 몇백 하는 가방을 제가 왜 사줘야 합니까? 이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아마도 그때 일을 복수하는 듯 싶었네요. 시어머니께선 당연히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을 시켜 먹느냐는 거였죠. 저도 할 말 다 하는 성격인지라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자들도 다들 한다고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남자가 주방일 할 수도 있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 아니다. 근데 네가 돈을 버냐 뭐하냐? 집에서 남편 벌어주는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하게 띵가띵가 놀기만 하는 게 팔자 좋게 늘어지게 노는 마누라는 고이 모셔놓고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온 남자가 해야겠니?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애가 이 모양이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댁 식구들도 이제 가족이니 참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불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랑 아가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수저도 못 놓게 해. 그 정도는 도와줘도 되잖아. 그런 것도 안 하면 넌 공짜로 먹고 살려고 결혼했냐? 에휴, 그게 식충이고 빈대지 사람이냐? 뭐라고? 자기 지금 나 돈 안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 우리나라처럼 여자들 살기 편한 나라가 어딨냐? 남자들이 돈 다 벌어다 주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주 호강에 겨워서 행복한지도 몰라요. 그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나도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살면서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천사 같은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때부터 저희 콩깍지도 벗겨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외출하고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랑 신우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곧 친정엄마 생신이라 생일 선물로 버버리 외투 하나 사놨었는데 언제 봤는지 시어머니가 입어보고 계셨습니다. 결혼할 때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게 걸려 결혼 첫 생일만큼은 좋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 간간히 옆집 아이 과외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조심스레 시어머니께 그건 친정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벗어달라고 어머님 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그러지 말고 이 옷 우리 엄마 드려요. 친정엄마는 딴 거 사드리면 되지. 엄마,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엄마 입어. 사이즈도 그렇고 딱 엄마 옷인데 뭐. 그렇게 친정엄마 선물까지 저는 시어머니께 뺏기고 말았죠. 시어머니랑 신우는 깔깔거리며 좋아 죽더라고요. 제 속은 타 들어가는데 말이죠. 도대체 며느리가 대체 뭐길래 친정엄마 생일 선물까지 뺏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남편한테 하소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속옷이나 하나 사드려라는 소리였죠. 남편도 제가 그 옷을 사기 위해 짬 시간 내어 과외를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 형편에 버버리 자켓을 하나 더 살 순 없다는 거였죠. 그날 속상해서 참 많이도 울었네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기도 아빠가 된다며 남편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시댁 식구들이 연휴에 또 저희 집에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궁이 약해서 병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번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할 거 없다고 했습니다. 시댁 가족들 앞에선 둘도 없는 효자,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었기에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임신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말이 믿은 제가 바보였지요. 시댁 식구들은 왔고 역시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 앉아 받아 먹기만 하더라고요. 며느라, 나 시원한 물 한 잔 다오. 언니, 저도 물 좀 줘요. 언니, 입이 심심한데 주전부리 할 거 없어요? 남편이 째려보았지만 제 눈을 피하기 바쁘더라고요. 또 먹고 싶은 건 어찌나 많던지요. 언니,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예요? 아, 스트레스 확 풀리게 매운 갈비찜 먹고 싶다. 언니, 우리 갈비찜 먹어요. 며느라, 난 오랜만에 잡채가 먹고 싶네. 잡채 좀 하거라. 아휴, 아침부터 움직였더니 피곤하네. 난 한숨 자야겠다. 결국 전 이 많은 요구 조건들을 들어주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 모든 걸 알게 된 친정엄마가 한 소리 하셨죠. 저희 엄마도 한 성격 하는 분입니다. 아휴, 유산 안 돼서 다행이지. 자네 식구들 어디 모자란 사람들인가? 사람이라면 눈치라는 게 있어야지. 안 그래도 병원에서 조심해라고 했건만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부려먹어? 애초에 싸가지 없고 몰상식한 건 알아봤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남편 있으면 뭐하나? 지 마누라 힘들 때 지켜주는 게 남편이지. 지 엄마 치맛복에 파묻혀가지고 그게 남편이야? 아이고, 뭐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구먼.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친정엄마도 말이 좀 심했던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나요? 죄인처럼 머리 조아리는 남편을 보니 좀 그랬지만 그래도 친정엄마가 확 질러주니 속은 시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를 잘렸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약 기간이 끝났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툭 하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아들 번듯한 직장 다녀서 대단한 며느리감 데려올 줄 알았는데 너 같은 걸 데려와서 마음에 안 든다며 넌 진짜 복 받은 줄 알라면서 남편을 지그시 모셔라고 했던 시어머니. 계약직 아들 두고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셨나요? 네, 저 오지게 복 받아서 결혼하자마자 백수 남편을 얻었네요. 남편이 참 많이 원망했지만 저희는 먹고 살아야 했고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마냥 남편 취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장사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독한 시약을 쓰는 곳이라 임산부가 다닐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미천이 있어야 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5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김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간간히 친정엄마가 도와주셨고요. 잘만 하면 김밥 장사를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남편 보고 같이 하자고 했지만 한사코 쪽팔려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3,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자기야, 아직 취업 소식 없어? 언제까지 시간만 허비할 건데. 나도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거면 살림이라도 좀 해. 너 지금 돈 좀 번다고 유세야? 그럼 살림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뭐 어렵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살림한다 해. 열릴 거 없어 자기야. 그거 자기 신조잖아.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하는 거. 그리고 전 출산을 했고 출산을 하는 동안엔 친정엄마가 김밥집을 봐주셨습니다. 제 출산과 함께 남편의 살림도 시작되었네요.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빨래를 하며 아이를 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무능하더라도 제가 선택한 남자고 집안 살림이라도 해주고 아기를 키워주니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김밥집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제의까지 받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니 남편이 제 일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나도 자기 회사 가서 좀 도울까? 가맹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신경 쓸 거 없어. 직원들 다 구했어. 그리고 자기가 회사 나오면 집안일은 누가 해? 아기는 누가 보고? 그거야 도우미 아줌마 부르면 되잖아. 그리고 나도 남잔데 언제까지 집안일을 하고 있을 순 없잖아. 어머, 이거 왜 이래? 자기 소원이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히 살림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 설마 까먹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본인이 당당하게 저한테 했던 말들인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요?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단호하게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냐고 했죠. 그럼 선물이라도 사게 돈을 달랍니다. 속옷이나 사드려라고 했네요. 남편이 화가 났는지 소리 치더라고요. 장모님 생신 때 속옷이나 사드리라고 했다고 치사하게 지금 똑같이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똑똑히 말해줬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버는 돈은 금돈이라 아끼고 나는 뭐 편하게 돈 버는 줄 알아? 그 돈 하루 종일 서서 다리 퉁퉁 부어가면서 번 돈이거든? 속옷 사갈 거 아니면 케이크나 하나 사가든가.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출근을 했습니다. 한참 바쁜데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진짜 속옷을 사갔나 보더라고요. 언니, 얼마나 바쁘길래 시어머니 생신에 코빼기도 안 비추고 딸랑 속옷 하나 보내요.
돈도 많이 번다면서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아가씨, 무능한 오빠를 대신해서 뼈 빠지게 돈 벌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전 이만 바빠서 끊을게요. 하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습니다. 참 고소하더군요. 그 뒤로도 남편은 여전히 집안 살림과 아이를 키우며 친정엄마 기사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가부장적이던 사람이 기가 죽으니 한없이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유산할 뻔한 일 이후로 친정엄마는 남편이 더더욱 못마땅해 하더니 지금은 보란듯이 부려먹고 있습니다. 좀 심하다 생각했지만 그동안 절 보며 마음 아파했던 엄마의 심정을 잘 알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 혈당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우한테서 전화가 왔길래 바빠서 못 간다고 딱 잘라 말했네요. 그랬더니 신우가 일이요? 지금 일이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와,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지금 유세를 떨어요? 그리고 그 돈 벌어서 우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딸랑 속옷 하나 보내놓고 나 참 어이가 없네. 지금 당장 와서 오늘 밤 간호하세요. 라고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더군요. 신우는 생각이 없는 건지 아직도 숫자짓을 하고 있네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가게로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일 좀 빨리 끝내면 안 돼? 엄마 병원 한번 가봐야지, 안 그래? 그 소리를 들은 엄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도 참, 혈당 좀 떨어진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 사탕 하나면 다 끝날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일하는 애를 그 병원에 꼭 데려가야겠어? 이래서 내가 자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야. 자기 마누라 힘들면 보호해줄 줄도 알아야지. 앞으로 집안 행사도 데려가지 말게. 내 딸 고생하는 거 난 못 보내. 바깥일 하는 애가 어떻게 집안일까지 일일이 다 챙기나? 아닌가? 장모님, 그래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자네는 우리한테 할 도리 했는가? 돈 좀 번다고 내 생일이라고 오기를 했어 뭐랬어? 그 도리 한간 자네가 하면 되겠네. 그리고 잊었나? 자네 식구들 때문에 내 딸 유산할 뻔했던 거. 그런 사람들이 뭐 이쁘다고 내 딸이 병간호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다고 섭섭해할 거 하나 없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네. 장모님,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똑같이 대갚아준다는 거네요. 그걸 이제 깨달았나? 자네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니 놀고 먹는 거겠지. 아직도 내 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 네, 알아요. 저희 엄마가 지나치셨다는 거요. 근데요, 저는요, 지금 남편이 당한 것보다 한 100배는 더 심하게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너무하다 하시겠지만 전 전혀 네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렇게 몰상식한 집이랑은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참나, 누가 할 소린데.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더 이상 씻자짓하는 집이랑 엮이기 싫다고 당장이라도 법원 가자고 했죠. 그 이후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뻔한 막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가게로 신우가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고는 그 많은 가게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 이걸 보시고는 못 참고 남편이 찾아갔네요. 그리고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어디서 감히 귀한 내 딸 머리채를 잡어? 능력 없어 잘린 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자네 동생 고소 안 당한 걸 다행인 줄 알아. 남편이 장모한테 뺨을 맞았다는 소리 듣고는 시댁 식구들이 득달같이 친정집으로 달려왔네요. 아주 서로 머리채를 잡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오고서야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막장까지 갔던 저희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네요. 재산 불리는데 뭘 했다고 분할해 달라고 하는 건지 참. 재산 분할 문제로 협의 이혼은 힘들 것 같고 아마 소송으로 가야겠지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